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오늘은 잇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잇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칫솔질,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치과에서 보통 드리는 얘기 중에 스케일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이건 스케일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잇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잇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과연 뭐냐? 사실 우리가 단어를 아는 거하고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래요. 선생님 오늘 스케일링 안 해요? 이러고 물어보면 제가 웃으면서 이럽니다. 혹시 스케일링이 뭔지는 아세요? 그냥 그 지저분한 거 이렇게 긁어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명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치아가 아닌 치아의 바깥쪽 외부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술식을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치석 제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석을 떼어내는 술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이의 머리 부분에 붙은 거, 이의 뿌리에 붙은 거, 이렇게 이의 바깥에 붙은 걸 떼어내는 거를 보통 치석 제거술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쓰는 건 소리 나고 아주 끔찍한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바가닥바가닥 긁는다. 이렇게 긁어서 치아의 외부 표면에 있는 지저분하게 굳은 것들을 떼어내는 걸 보통 치석 제거술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요, 긁어내려고 들면 조금 뾰족한 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진동을 해서 지저분한 걸 톡톡 쳐서 떼어내는 놈도 있고, 그걸 보통 우리가 초음파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구들을 씁니다. 그런데 머리 부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띌 수 있어요.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근데 뿌리에 그런 이물질이 붙어 있다, 치석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떼어야 될 거냐? 뭐가 있죠? 잇몸이요.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있고 치석이 여기 붙어 있는데 잇몸이 살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럼 기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잇몸을 이렇게 제끼고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들어갈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넣어야 됩니다. 그죠? 치료 잘하는 사람이 기구를 잘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근데 너무 깊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넣어도 아플 것 같아요. 그럼 마취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깊숙이 있는 치석을 떼어내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치석을 떼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잇몸 치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치석이 저 깊은데 오랫동안 뿌리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디가 치석이고 어디가 내 이빨인지 분간이 안 되게 내 치아의 뿌리 표면이 오염이 된답니다. 그럼 그 오염된 뿌리 표면도 어떻게 해요? 좀 긁어내야 돼요. 내 이빨이긴 하지만. 그래서 치석과 오염된 내 치아 조직을 같이 제거해내는 거, 요 술식도 잇몸 치료라고 부릅니다. 또 이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는 뭐가 있죠? 살이요. 근데 이 살에 뭐가 다 있었어요? 염증 물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살에도 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끔찍한데, 요 살도 조금 도려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를 하고 나면 이쪽으로 반복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온 입안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치과에서 여기 한 부위, 여기 한 부위, 여기 한 부위에서 보통 4번이나 6번에 나눠서 온통 입안을 깨끗하게 닦고 돌아다닙니다. 마취를 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도대체 그 뿌리 밑에까지 지저분하게 쌓이게 됐을까요? 그건 어디서 들어간 거죠? 밖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과 의사가 저 구석까지 깨끗이 닦아줘도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를 깨끗하게 잘 닦아내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그럼 순서가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칫솔질을 해야 돼요. 잇몸에서 고름이 있건 염증이 있건 어떻게 됐건 간에 우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생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칫솔질을 바꿔야 됩니다. 칫솔질을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예방이 되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표층에 있는 염증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겉에 부분에 뻘겋게 부어있던 것들이 칫솔질만 해도 가라앉기 시작해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스케일링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치석을 떼어냈어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띄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닦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잇몸이 가라앉겠죠. 물론 뼈가 없어진 뿌리가 다 드러날 때까지 차근차근 안타깝지만 잇몸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면 뼈가 내려간 게 눈에 드러나겠죠. 이가 길어 보이고 이빨 사이에 구멍이 뚫리고. 근데 그거는 이미 진행된 상황이에요.
안타깝지만 더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버텨야 됩니다. 이 버틸 때 1번은 말씀드린 대로 치과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음부터 안에까지 깨끗하게 마취를 하고 닦아드리는 방법. 그러면 속에까지 일단 흔히 말하는 치료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가 닦아서 이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열심히 닦는 걸 먼저 시작하고 조금 잇몸이 가라앉으면 또 닦아주고 또 가라앉으면 닦아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마취할 필요 없이 차근차근 잇몸을 가라앉혀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경우라고 놓고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의사마다 선호하는 게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하고 처음 얘기해서 잇몸뼈가 이만큼 내려갔어요. 뿌리에도 치석이 있죠. 이거 다 띄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구를 집어넣으면 아파요. 그런데다가 이거 다 띄어내고 난 다음에 열심히 안 닦으면 도루 속에 생겨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이부터 닦아봅시다. 그래서 치아를 깨끗하게 닦으면 제가 들어가서 조금 닦아드리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닦아가서 가라앉으면 또 같이 닦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잇몸이 건강해지는 걸 서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환자분과 저와 손에 손을 맞잡아야 이후에 유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잇몸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의 같은 겁니다. 마취를 하고 부위별로 깨끗하게 닦는 거.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치과의사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드려도 내가 집에 가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세 원래와 비슷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가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업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청소업체가 쓸고 닦고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갔습니다. 그 돈도 줬죠. 아, 집이 깨끗하다. 근데 그 집은 왜 어지러졌어요? 집주인이 게을러서요. 얼마가 지나면 업체 들어오기 전에 상태가 될까요? 며칠만 지나면 똑같아지죠. 그죠? 빨래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어디 먼지 굴러다니고 먹은 거는 싱크대에 널브러져 있고 금방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치과에 가셔도 잇몸 질환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주과 전문의, 잇몸 치료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만든 거지만 거의 전 세계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잇몸 치료하는 순서에 관련된 진료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잇몸 치료의 첫 번째는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환자의 생활 습관과 칫솔질 습관을 바꾸는 게 모든 잇몸 치료의 첫 번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빨리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업체가 한번 들어갔다 오면 다 무슨 생각을 하죠? 돈 들여서 청소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상태를 유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며칠 못 가고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치과도 똑같아요. 내가 마취 주사 맞고 이렇게 잇몸 이렇게 하고 꼬매기도 하고 수술도 했는데 이후에는 내가 잘 닦아서 유지를 해봐야겠다. 며칠은 닦겠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원상태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도록 옆에서 치과의사가 지속적으로 환자분 손을 붙들고 가르쳐 드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칫솔질 교육을 다시 받고 마음을 다잡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면서도 강의하면서 똑같은 얘기인데 왜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환자분 손 붙들고 칫솔질 가르치고 있는 5분, 10분, 15분 길면 30분의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입안에 조그만 금조각이라도 하나 들어가야 치료를 했나 보다라고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내지 칫솔질 가르친 거 가지고 무슨 돈을 받느냐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고 내가 일하는 게 무형의 것이더라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소비자의 입장이 되면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칫솔질을 가르치는 치과의사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지급을 해준다던가 환자가 기꺼이 내가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 충분히 비용을 내겠다. 뭐 예를 들면 상담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시간당 얼마 받는 거.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칫솔질 열심히 가르쳐 드리지만 그걸 환자분들한테 비용으로 청구할 만한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내겠다는 분
계시겠죠, 아마도.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우스갯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예, 그렇게 열심히 칫솔질 가르쳐 드리고 나면 뭔가 자원봉사단체 통장 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가르쳐서 칫솔질 말씀드렸는데 오늘 배운 교육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돈을 얼마라도 성의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강보건 교육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월급도 좀 주고 칫솔도 좀 사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대기실에다가 오늘 받은 교육이 만족스러웠으면 어디다 기부를 좀 하세요, 이런 걸 써놓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요즘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통 고민한 건 대부분 다 실천하기 때문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흘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에서 일정 부분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한 치과의사가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서 이 일을 하는 거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런 문화,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비용의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고장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누구의 돈이 됐든 간에 예산이 투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잇몸 치료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치석 제거의 조금 더 깊은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의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에 붙어있는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치석 제거술 혹은 스케일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 깊은 곳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치석 때문에 오염된 치아 조직과 연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잇몸 부분을 조금씩 제거해내면서 오염된 물질들을 같이 제거하는 것들을 잇몸 치료다 혹은 잇몸 수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스케일링 먼저 하시고 잇몸 치료 받으셔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린다,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분과 치과의사가 손을 잡고 조금 닦고 건강해지면 스케일링해서 치석 제거하고 또 열심히 닦아서 또 조금 건강해져서 잇몸이 내려가면 또 조금 깊은 데를 닦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죠? 공격적이지 않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소업체가 빠져나가고 난 후에 집주인이 달라져야만 집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 채널에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밑에 있죠? 예. 여기가 제 채널입니다. 채널에 가시면 올바른 칫솔질 하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그 영상까지 같이 보셔서 집주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습관의 개선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